오늘은 앱 개발과 비즈니스 관련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사용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경쟁에서 이긴 앱을 사용자는 이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자나 개발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경쟁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계하고 관리해야 미래의 사용자 스마트폰 점유율을 우리 앱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과거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 이과 MVP 서비스로 시작된 카카오톡 초기 시절 개발과 성공에 대한 것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이위랩 좀 되게 과거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하네요. 자, 그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대략 한 2011년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카오톡이 한 1000만 사용자를 확보한 시점, 카카오톡과 관련해서 많은 기사와 또 담당자의 강연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시점은 2010년도에 시작된 카카오톡이 그해 3월 아주 미미한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드디어 7월이 돼서 50만 전후 가입자를 확보한 이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해서 2011년엔 드디어 1000만을 넘어 성장을 계속 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상상도 힘든 그런 거겠지만 2010년만 해도 카카오의 전신이었던 아이위랩이 론칭한 서비스 중 카카오톡은 상대적으로 관심도 기대도 그렇게 큰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 수다 같은 그런 서비스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당연히 개발 자원이나 마케팅 지원도 이 두 서비스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네이트온이나 SMS 등으로 인해서 모바일로 메신저를 이야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가 있었고 이러한 서비스들은 카카오톡보다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카카오톡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바일 데이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메신저, 무료 메신저 그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만 있으면 무료였던 서비스였기에 데이터 자체가 물론 돈이었긴 했지만 카카오톡은 이런 무료라는 서비스, 무료라는 어떤 이미지로 조금씩 시장을, 사용자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공한 앱 중 카카오톡 외에도 아이미니라는 KTH에서 개발한 한국의 포스퀘어라 불린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성공을 보여줬던 이 두 앱의 공통점은 이 회사에서 크게 기대 없이 매우 심플한 기능으로 짧게 개발해서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카카오톡의 주요 담당자와 아이민의 개발자의 언론 인터뷰나 강연에서 한 말을 들어보면 실제로 이 두 앱의 개발 기간은 이 회사에서 개발했던 다른 앱들에 비해서 상당히 짧고 또 심플하게 개발이 돼서 론칭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두 앱의 성공에서 스마트폰 앱 3개월의 법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3개월의 법칙이 어떻게 보면 이 두 앱으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은 MVP와 린 스타트업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2010년 당시는 여전히 앱 하나를 만드는데 회사 내 자원과 많은 개발자를 들여서 심사숙고해서 정성 들여 앱을 개발하고 론칭하는 시기였습니다. 특히 기업의 전략 앱의 경우에는 이거를 MVP로 개발한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원이나 개발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나 초기 기업이 아닌 어느 정도 어떤 규모가 있는 대기업에서 만드는 앱이 MVP 수준으로 런칭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이 시기에는 더욱더 지금보다도 더욱더 상상하기 어려운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앱 관련 시장을 보면 통신으로서는 2.5G, 3G, 4G, 5G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계속 발전해 왔고 앱 개발 언어의 변화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시기 스마트폰은 대중화되었고 수많은 앱과 앱 관련 스타트업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틱톡을 카카오톡에 대응했던 국내의 어떤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용자들은 짧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와 비슷하지만 짧은 동영상을 주로 서로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아마 생각하실 것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시장도 삼성전자, 다음, 네이버 등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카카오톡을 위협했던 앱이 바로 틱톡이었습니다. 이 틱톡은 SK 플래닛에 인수된 후 사라진 앱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런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어떼를 만약에 강에서 발견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대 이제 어부가 이 연어떼를 보고 이 연어를 더 많이 잡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해서 수개월 동안 장비를 마련해서 연어를 잡으러 간다면 아마도 강에는 더 이상 연어가 없을 것입니다. 연어는 강에서 바다로 계속 이동하는 어류이기 때문입니다. 앱 시장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조 없이 개발 방식으로 준비 다 하고 설계하고 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시장에 이게 딱 맞다 해서 개발을 해서 론칭을 하면 이미 사용자의 니즈가 변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핵심 기능만 개발하여 론칭한 후 사용자의 반응을 보고 추가로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바로 사용자도 개발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발 방법론을 애자일이라고 하고 또 앱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린,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앱은 MVP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앱 사용자는 성공이 확인된 앱을 이용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간상으로도 충분히 연어가 사라진 후가 됩니다. 대부분 초기 론칭 앱들이 경쟁하던 시장은 전체 시장의 20%도 안 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성공한 앱들이 약 70%에 달하는 앱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대부분의 사용자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앱을 이용한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은 전 국민 앱인 카카오톡도 초기 몇 개월간은 50만 사용자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50만 사용자가 넘은 시점,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급속한 사용자 성장을 카카오톡은 하게 됩니다. 사용자 시각에서 보면 모두 앱의 결과가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성공이 확인된 앱만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주 이용하고 있는 앱은 수개월의 개발 기간에 더해 사용자 니즈와 욕구를 맞추는 또 수개월의 시간을 거친 앱들 중 사용자가 선택을 한 앱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카카오톡 성공을 확인한 후 개발된 모바일 메신저는 모두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준비하다 연어가 모두 강에서 떠나간 다음에 연어를 잡으러 간 상황과 비슷하게 된 것이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한 결과가 기획자와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하고 불안한 선택인 것입니다. 같은 앱이라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시간과 기획 개발자가 선택해야 되는 시간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MVP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랩의 다른 서비스보다 더 MVP에 가까웠던 카카오톡이 성공을 거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